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 부분은 저 부분이고, 플러그인 설치 작업을 또 안내를 도와드리겠었죠. 자, 프리미어를 꼈으니까요. 네, 플러그인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귀멸의 칼날 폴더 다들 갖고 계시죠? 자, 그쪽으로 일단 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귀멸의 칼날 폴더로 이동을 하셔라. 자, 귀멸의 칼날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 이거 레드 자이언트 트랙 코드라는 G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플러그인입니다. 자, 일단은 압축을 풀어 주셔야 설치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나는 효과를 쓰시려면 이 플러그인 설치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레드 자이언트의 풀기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압축이 이제 풀리실 겁니다. 자, 압축이 풀리시면 폴더가 하나 보이실 거고요. 레드 자이언트 트랙 코드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예, 폴더가 하나가 더 보이십니다. 자, 폴더를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이제 정품처럼 쓸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서 하는 정품 형태로 쓰는 부분은 한 1주에서 2주 후에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일단은 샤인 작업 쓸 수 있는 부분은 문제 없으니까 1, 2주 후에 제가 시리얼 넘버에서 정품처럼 쓸 수 있는 부분도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은 옆에 있는 압축 풀어져 있는 폴더를 열고 들어가신다.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의 설치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얘를 누르셔서 실행하시면 트랙코드 프로그램 인스톨러가 뜨게 됩니다. 크랙하는 요령이 좀 방법이 필요하신 것 뿐이고요. 이거는 그냥 설치 예의하면서 설치하시면 그만이니까 어렵지 않게 설치 가능하세요. 일단 끝에 있는 이 클릭하셔서 바로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오게 되게 해주시면 컨티뉴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 자, 여기 있는 체크 표시가 다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인스톨 끝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되셨죠? 자, 정품처럼 쓰기 위해서 크랙을 해야 되는데, 정품처럼 쓰는 크랙하는 요령은 우리가 한 1, 2주 후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은 크랙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치가 완료되시면요, 여기 클로스라는 부분이 불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클로스 부분이 불이 들어오시면 클로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혹시 현재 PC가 아니라 맥을 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 맥을 쓰세요. 최원지 씨가 제 맥이신가요? 아, 그러시면 맥 버전 따로 있는데, 자, 맥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맥 버전은 무슨 얘기라면, 자, 최원지 씨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원지 씨는요, 제가 알려드렸던 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카페에서 프로그램 공유를 들어오면 맥 버전으로 이렇게 맥용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프로그램 공유 우리 첫날 안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최원지 씨? 여기 프로그램 공유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맥용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안에 트랙 코드 넣어놨어요. 여기. 예. 이거 받으셔서 설치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최원지 씨? 최원지 씨는 이거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예. 맥은 맥용이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맥용 따로 여기 있죠. PC 버전 쓰면 안 돼요. 맥용 버전을 쓰셔야지. 자, 일단 최원지 씨는 여기 있는 걸 다운받으셔서 설치 진행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설치되시면 여기까지 크랙을 할 필요 없고 설치만 되시면 바로 프리미어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설치 완료되시면 다시 프리미어 실행하세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저장을 하셨다면 저장하신 파일에 대한 저장 파일이 맨 위쪽에 있는 파일입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최종본 파일이 다시 열리시게 될 거예요. 로고 파일에 들어있는 이 기물칼날 이 작업 내용이 열리시겠죠? 자, 다시 프리미어를 켜주셨습니다. 플러그인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 안에 저 트랙코드 플러그인에 세 가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귀밀 칼날 로고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샤인 작업의 이펙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귀밀 칼날 로고를 보이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한글 로고가 보이는 화면, 그리고 로고를 선택해 놓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 채팅창에 손이라고 써주시면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네네, 네네,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나이씨하고 최원지씨 준비가 끝나셨으면 끝이라고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수업 진행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이씨 뭐 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일단 설치가 끝나셨으면 프리미어를 실행해서 앞에 작업했던 이 저장 파일을 열어달라. 네, 최현지씨 준비 끝. 나이씨 준비되시면 끝이라고 써주시면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빛나는 효과 되게 이쁜 효과였죠. 빛이 싹 새어나가는 거. 자, 그 효과를 이 로고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펙트 메뉴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펙트 메뉴라는 게 있으시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펙트 메뉴를 찾아주세요. 자, 이펙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비디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이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 메뉴를 열어주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설치하셨던 트랙 코드라는 게 폴더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RG 트랙 코드. 자, 그러니까 이 RG 트랙 코드라는 폴더를 찾아주신 후에 여기에 있는 이 샤인이라는 효과를 찾아주시면 된다. 여기까지죠. 자, 일단 이펙트 카테고리로 이동하셔서 여기에 있는 이펙트에 있는 비디오 이펙트에 있는 RG 트랙 코드 폴더를 찾아주신 다음에 여기는 샤인을 찾으시면 된다. 뭐 얘기죠. 자, 아직 못 찾으신 분. 자, 찾으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저 샤인이라는 저 이펙트의 아이콘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샤인을 찾으셨다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드래그 하셔서 로고 위에다가 더 씌운 다음에 마우스 커서의 손가락을 떼는 거야. 그러면 글씨에 여기 로고가 빛이 나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저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로고 위에다가 얹어준 다음에 딱 떼면 빛난 효과가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인다 이거죠. 자, 로고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 로고에서 이렇게 빛이 멋들어지게 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나는 빛나는 효과가 들어가지 않는다 계시면은 채팅창에 손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로고 작업이 빛나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로고가 보이는지를 확인해라. 자, 로고가 빛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빛나는 효과 작업의 옵션은 다 이펙트 컨트롤 메뉴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로고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로고라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이펙트 컨트롤 메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했던 이 샤인이라는 이펙트가 아래쪽에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펙트 컨트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샤인이라는 이펙트를 쓰시게 되면서 이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이 샤인이라는 메뉴가 보이십니까? 다른 메뉴가 많으면 헷갈리니까 다른 메뉴 싹 접어버릴게요. 이렇게. 자, 샤인 메뉴에서 이 메뉴가 지금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뉴가. 혹시 이 메뉴가 나는 안 보인다 하는 분 손, 채팅창에 손을 써주시면 돼요. 자,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스트 라이트라는 메뉴, 부스트 라이트. 자, 이거 보이시죠? 지금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걸 다 외우라는 아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맛배기라고 있죠. 맛배기. 잠깐 맛만 봐보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부스트 라이트에 대한 영의로 대해서 이거 올리면 빛이 이렇게 강해지는 게 보일게요. 이렇게 강해지는 거. 자, 부스트 라이트를 5로 잡아주시고 빛이 퍼져나가는 길이를 더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작업을 뭐냐면 아주 강한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5가 너무 강했나? 좀 더 줄여볼까? 한 2.5 잡아놓고 빛이 세워져 나가는 길이 작업을 이렇게 좀 많이 빛이 퍼져나가도록 바꿔주는 거죠. 자, 빛이 퍼져나가는 길이는 13 정도 잡아놓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 두 설정 값을 좀 더 키워주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잘 보이시라고. 여기 보이는 이거 두 설정 값을 2.5에서 30 아니 2.5에서 13 이렇게 잡아서 입력해 보시면 돼요. 그럼 빛이 훨씬 더 강하게 뻗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야. 자, 빛을 좀 더 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을 저는 이제 3일째 수업이잖아요. 3일째. 아직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은 난이도가 있는 거라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체크만 해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지금 이렇게 빛이 막 새어져 나가는 이런 로고가 싹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빛이 새어져 나가는 이 로고 작업이 멋지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로고 파일에 이렇게 적용된 거 그대로 두시고요. 이따가 빛에 대한 강력을 조율하는 요령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거요. 그러니까 현재 음악 파일이 이렇게 나오시죠, 이게. 그리고 여기 음악 파일이 나올 때 완성 영상에 보시면 완성 영상 보시면 화면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 화면. 자, 이 화면을 맞춰두는 부분을 소스에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일단은 프로젝트 패널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I를 클릭을 해서 임포트 창을 띄우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타이틀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파일을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타이틀 파일을 찾으셨으면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이런 창이. 자, 일단 이렇게 창이 뜨시면 말이죠, 여기에는 이거 소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여시기 위해서 시퀀스를 체크하세요. 맨 하단에 시퀀스. 무슨 얘기라면, 여기 있는 이 글씨를 클릭하셔서, 여기는 이거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창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맨 하단에 보시면 네 가지 메뉴 중에 시퀀스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걸 선택하시면 말이죠, 여기 있는 전체의 소스를 다 불러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 작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체크해 주세요. 체크가 되는지 확인. 다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O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OK 클릭하기. 자, 그러면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들어올 거예요. 폴더가. 자, 저 파일에 분리되어 있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열릴 거고요. 폴더 옆에 있는 이 꺽쇠를 클릭하시면 안에 있는 소스들의 내용들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하나씩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해당 소스가 어떠한 소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것은 이미지구나, 저것은 로고 파일이구나, 저것은 불빛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이 가능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죠. 확인 가능하십니까? 자, 하나씩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때 아이콘이 아니라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수정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름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여러 소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정도 있는 레이어 1이라고 되는 이름 있죠. 레이어 1. 자, 이 레이어 1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와 같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포토샵의 가공 작업에 들어있는 이미지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포토샵을 좀 더 배우시면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포토 마셔도 작업이 가능한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만 분리해 놓은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저 이미지를 우리는 완성된 것부터 보셨잖아요. 완성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모습이죠, 이거. (35초) 5프레임에서부터 저 이미지가 보이도록 할 겁니다. 자, 시간을 이동해 볼게요. 시간을 클릭해서 35.5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면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잡히시겠죠? 원 작업과 똑같은 화면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진 로고 레이어 1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레이어 1이라는 저 이미지가 위쪽에 놓여지게 되면서 영상과 같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지 확인하시기. 자, 이미지가 보이시는 거 확인하시기. 자, 이미지를 어디서부터 보이게 해라? 35초 5프레임부터 보이도록 배치하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채팅창에 손이라고 써주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해당 이미지 앞에 있는 이 상자도 보이시죠? 일단 저 이미지 앞에 이렇게 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 작업은 일단 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제 화면 봐주시면 저게 이제 트랜지션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비디오 이펙트가 아니라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비디오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저 효과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트랜지션에 대한 걸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펙트 패널로 다시 이동하셔야 돼. 이펙트 패널. 자, 이펙트 패널을 클릭하세요. 여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그리고 폴더가 막 열려있으면 헷갈리잖아요. 폴더를 싹 최대한 다 닫혀주세요. 그러면 싹 닫혀주면 폴더가 한 이 정도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일부 폴더는 안 보일 수 있고요. 이런 폴더는 안 보일 수 있고요.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비디오 트랜지션. 여러분들 이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를 열어달라. 그리고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의 맨 마지막 폴더가 줌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줌 폴더를 열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크로스 줌이라고 보일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걸 찾아주세요. 자, 찾으셨으면요, 이걸 이 이미지 레이어이라는 저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릴까? 이 아이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앞쪽에다가, 앞쪽 모퉁이 있죠, 앞쪽에 모퉁이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적용이 돼요. 가운데 하면 안 돼요. 가운데 이런 데 하면 안 되고, 뭐 앞에 모서리나 끝에 모서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 모서리 가져가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마우스 커서를 떼면 해당 효과가 적용이 되신 거고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짠 하고 나오는, 크기가 짠 하며 나오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적용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십니까? 자,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신다. 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주셨습니까? 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끝나는 부분에도 똑같은 크로스 줌을 끝난 부분 안 하겠다. 일단 앞에만 서시고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하셨으면, 자, 이 로고 작업에도 이따가 나타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로고 작업. 자, 로고 작업에도 이따가 트랜지션 넣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은 글상자 작업도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글상자 작업을 여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글상자 보이는 거 보이죠? 자, 저 작업도 우리가 추가를 해보는 작업을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먼저 하고요. 자, 상자를 만드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파일, 뉴, 레거시 타이틀. 자, 레거시 타이틀을 쓰시면 다양한 글씨나 이쁜 글씨나 이미지 같은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레거시 타이틀에 대한 상세 설정에게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대 정도인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다음 시간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도형만 그려볼게요. 레거시 타이틀 클릭. 자, 이름을 적으러 가죠.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자 1. 그리고 OK.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상자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박스 같은 게 하나 열리시게 되죠. 모서리로 마우스 컷을 가져가서 늘리거나 줄이면 해당 레거시 타이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게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좀 더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자, 뒤에 화면이 보이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뒤에 화면이 보이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있는 이 아이콘 show background video라는 아이콘이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뒷배경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 라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저 라인 작업의 두 개의 겹치는 라인은 방송 영상을 할 때 필요한 도구이고요. 우리가 하는 지금 현재 편집 작업에서는 크게 불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을 안 보이게 감춰 볼게요. 자, 저걸 보게 할 수도 안 보게 할 수도 있는데, 방법은 여기 보이는 레거시 타이틀 화면의 중앙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분들은 맨 하단에 뷰라는 메뉴가 보일 거고요. 이 뷰 메뉴에 체크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개의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타이틀 마진과 액션 마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해제를 해버리면, 이렇게 해당 글씨를 클릭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두 라인이 안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라인은 현재 작업에는 불필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안 보이도록 꺼졌어요. 자, 그리고 저 상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상자 작업은 옆에 보이는 이것 한 8가지를 그려지는 도구가 보이시죠? 자, 이 8가지 도형을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앞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한 번씩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뒷 배경을 이렇게 안 보이게 끄고 그리셔도 되고요, 켜고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형을 클릭해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겠죠? 뭐 두 번째 도형도 선택해서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려보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세 번째도 그려보시고, 네 번째도 직접 그려보시고, 어떠한 모양들이 나오는지를 직접 그려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한 번씩 그려보시고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8가지를 다 한 번씩 그려보세요. 이 8가지를 잘만 주어 봐시면 웬만한 아이콘이나 그래픽 같은 이미지 작업은 많이 손쉽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려낼 수 있는 8가지를 한 번씩 다 그려보셔라. 자, 그리는 작업이 다 되셨으면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지우기에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딜리트 삭제. 자, 그리고 우리는 저 글상자 작업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쓰실 이 두 번째 도형,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클릭하시고요. 자, 뒤에 영상이 보이도록 잠시 켜줬고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상자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상자를 원하는 크기만큼 좀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크게 그리긴 했는데 어떠세요? 보시다시피 크기 작업이 가장자리 모퉁이에 대한 꺾임 작업이 좀 다르죠? 자, 저거 수정하는 요령도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리세요. 아셨죠? 일단은 그려주시고, 자, 그리신 다음에 모서리에 대한 작업의 둥근 작업은 여기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필트 사이즈, 필드 사이즈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카운트가 보일 텐데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모서리의 꺾임이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줄여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 여기에 6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6. 그럼 가장자리가 좁게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좁게 꺾인 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위치는 저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작업은 모서리에는 굵은 점을 이용해서 크기에 대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굵은 점 부분을
잡아당기고 줄이는 부분을 통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된다. 자, 크기 조절을 통해서 상자 크기도 잡아 보셨으면요, 칼라를 선정할 텐데 칼라는 오렌지색 정도로 잡아 볼게요. 칼라는 여기 있는 여기 칼라를 바꾸시면 돼요. 자세한 이 레거시 타이틀의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내일 모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확인만 할게요. 자, 지금 한 작업은 다 영상 녹화 중이고요. 작업 내용들은 오늘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을 해 놓을 거니까 수업 내용 유튜브로 통해서 확인하실 분은 저한테 카톡 문자 주시면 저 유튜브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이 컬러를 클릭하셔서 여기 보이는 컬러를 좀 오렌지색, 귤색 같은 색상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색깔이요. 자, 똑같은 컬러 아니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밝은 노란색 계열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이제 반투명하죠. 반투명해서 뒤에 비치는 거 보이시죠? 자, 저 부분을 또 해주시려면 이 칼라 작업을 반투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이 옵션 오퍼스티라는 메뉴가 보실 거예요. 오퍼스티. 자, 이 메뉴를 클릭하셔서요 50%로 바꿔보세요. 50%.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투명 상태가 돼요. 상자 작업이 아래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오퍼스티는 앞으로 많이 쓰실 옵션인데요, 투명도라는 옵션으로 그래픽 도구에나 기타 도구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자, 테두리 작업에 들어간 거 빨간색의 테두리 보이시죠? 저것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 작업은 여기 있는 스트로크, 이 메뉴를 쓰시면 돼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에서 우리는 외곽으로 테두리 옵션 쓰는 이 아우터 스트로크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터 스트로크 옆에 있는 애드 이 글씨, 이걸 클릭하세요. 그럼 테두리 바로 들어가죠. 검정색으로. 일단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를 클릭하자마자 간단한 옵션이 열릴 텐데, 사이즈라는 게 현재 10으로 보일 겁니다. 사이즈 10 클릭하셔서 20, 그리고 컬러는 빨간색으로 해야죠. 검정색으로 잡혀있는 이 컬러를 클릭하셔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자 모양이 나오시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채팅창에 손이라 써주십시오. 되셨어요? 오케이. 자, 닫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빨간색의 X 표시를 클릭하시면 닫기가 되겠고요. 방금 만드신 작업이 프로젝트 패널에 상자란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상자란 이름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칼을 들고 있는 저 사진의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럼 상자 작업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옆에 있는 이거와 차이점을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죠? 칼의 위치를 보시면 칼이 현재 이 화면의 박스 앞쪽에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칼이 지금 박스 뒤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저 상자 이미지가 칼을 들고 있는 저 일러스트인 캐릭터 이미지보다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캐릭터 이미지를 위로 올려주면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위쪽 올려주니까 어때요? 칼을 들고 있는 사진 이미지가
위로 올라오니까 칼이 이렇게 위에 얹어진 모습이 보이시게 되겠죠. 레이어 위치에 따라 보여지는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어 위치에 따라. 자, 확인이 되셨으면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와 또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약간은 컬러의 강약 정도 이게 보여지는 또렷함이 좀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자, 간단한 이펙트 쓰시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라면, 저 레이어 1번이라는 저 이미지에다가 우리는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라는 효과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것도 비디오 이펙트니까 정확히 잘 따라와 주세요. 이펙트 메뉴를 클릭한다. 자, 비디오 트랜지션이 아니고요, 비디오 이펙트 폴더를 열어준다. 그럼 여기에 컬러 컬렉션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보시면 비디오 이펙트의 컬러 컬렉션. 자, 그러니까 비디오 이펙트에 들어가시면 컬러 컬렉션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가 있는데, 이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를 선택해서 저 사진 이미지에다가 적용해라, 이 얘기죠. 자, 저도 해볼게요. 자,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선택하셔서 저 사진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적용하는 거로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펙트 컨트롤러 가셔서 간단한 컨트롤이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컨트롤 작업을 통해서 강하게 컬러 느낌이 나오도록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가 추가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이미지 클립에 적용하셨다면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메뉴에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메뉴가 추가된다. 여기에는 컨트라스트의 값을 올려주셔야 된다. 얼마를? 이렇게 좀 강하게 올리셔서 30을 잡을까요? 30? 자, 30을 잡으시면 밋밋했던 느낌이 좀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대비 태조가 강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강렬한 느낌으로 사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강렬한 느낌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고, 사진을 조금만 더 밝게 원하신다면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올리시면 또 사진이 좀 밝아질 거예요. 브라이트니스를 여러분들이 한 15 정도 잡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밝기 작업도 올라가게 되면서 좀 더 강한 대비값을 얻어냈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사진이 좀 더 강하게 보이는 느낌을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일단 그 값을 얼마나 하느냐는 중요치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수치값을 올려봤는데요. 조금 차이가 나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해 가시면서 본인 취향껏 강약을 조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조절한 다음에 바로 쉬는 시간 쉬도록 할게요. 그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그림자. 이거 보이세요 혹시? 그림자 이거? 칼에도 그림자 들어가 있고 뭐 여기도 그림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그림자 들어가 있는 거, 그림자 보이시죠? 우리 아직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자 추가하기 하나 하고요, 그림자 추가하기 하나 하고 10분만 쉬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 추가하는 작업 또한 이펙트이기 때문에 제가 클릭하는 위치를 잘 따라오셔서 클릭만 해주시면 돼.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라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이펙트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찾아다니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일 거란 말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다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으시면서 익숙함이 생기는 거지, 처음 해보시면 솔직히 메뉴 위치 이해하기 힘드세요. 지금은 이런 메뉴가 있나 보다 하고
찾아오는 부분에만 집중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면서 익혀지는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시간이지 지금 당장 익히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따라오는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자 작업을 쓰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라는 폴더를 찾아주셔야 된다. 비디오 이펙트에 있는 퍼스펙티브, 여기 가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퍼스펙티브 폴더를 찾아가시면 여기에 드랍 섀도우라는 그림자 효과가 있다. 이 그림자 효과를 사진에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퍼스펙티브라는 P로 시작하는 퍼스펙티브 폴더를 찾아주시고, 거기에 있는 드랍 섀도우라는 이펙트를 찾으신 후에 이 이펙트의 아이콘을 저 칼을 두고 있는 저 이미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칼을 든 이미지에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했더니 그림자가 잘 안 보이시죠? 보이는 부분은요, 조금 더 옵션이 조절이 필요하세요. 자, 이 부분 설명하려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타이틀 이미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드랍 섀도우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는지까지만 확인하세요. 아셨죠? 자, 타이틀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 드랍 섀도우라는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으시다면 여기 이펙트 컨트롤 메뉴에 이 드랍 섀도우 옵션이 보이셔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확인이 되셨으면 그대로 두시고 10분을 쉬신 다음에 9시에 작업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 없으면 10분 쉬시고 8시 정각에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들 다 오셨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수업 부분 체크하기 전에 출석 한 번 더 확인하게 캠 잠시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확인을 위해서 캠 잠시만 켜주세요. 자, 바로 캡처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캡처 진행할게요. 네, 되셨습니다. 자, 이제 9시 50분 되면 QR 출석, QR 퇴실 체크 한번 진행하시고, 그리고 캡처 작업 한 번 더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글상자 작업이 나오게 하고, 자, 이렇게 동작하는 작업을 했는데, 자, 이때 현재 글 상자 작업은 좀 더 일찍 나오도록 연출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 보면 글 상자 작업이 좀 일찍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화면에 어두워지는 화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33초 10프레임부터 상자 작업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클릭하셔서 33.10 엔터 이렇게 이동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자 작업을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현재 위치인 33초 10프레임부터 보여지도록 상자의 시작 지점을 당겨서 늘려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트랜지션 작업을 통해서 스르륵 자연스럽게 나오는 크로스 디졸브, 우리 여자친구 작업 첫 작업 하실 때 크로스 디졸브 많이 써보셨죠? 자, 그것을 좀 적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쓰셔야 되니까 비디오 이펙트에 열려있는 이 메뉴 이펙트 창으로 다시 이동하셔서 이 비디오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폴더인 디졸브가 있고, 여기에 크로스 디졸브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크로스 디졸브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이 상자 작업이 어디까지 보여지게 하는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완성된 거 보시면 좀 이따가 바로 한 42초까지는 보여도, 최소 42초까지는. 자, 우리도 42초까지 보여지도록 이렇게 당겨줄 텐데, 그냥 모서리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버리세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 42초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당겨버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42초 지점까지 해당 두 소스를 이렇게 당겨서 딱 잡아 놓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잡히게 해주셨으면, 자, 기밀의 칼날 로고 작업을 빛나는 샤인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잠시만 샤인 작업이 안 보이도록 잠시만 눈동자를 꺼 놓을게요. 무슨 얘기라면, 로고를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메뉴 보시면 여러분들 쓰시던 이 샤인 때문에 이 빛난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샤인 앞에 보시면 FX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샤인의 이펙트를 본다 안 본다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화면에 빛나는 효과 작업인 빛이 새어나오는 저 효과 작업을 볼 수도 잠시 안 보게 감출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안 보이게 감춰주는 작업을 해 놓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막 작업에 대한 작업을 좀 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나레이션도 지금 넣어야 되거든요. 극작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것.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 개봉한 거 나레이션 나와요. 극작판 자, 이 부분이 50초로 이동해서 위치를 잡아볼게요. 50초 2프레임이네. 50초 2프레임 가볼게요. 50.2 아니 50.2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이 위치로 이동 되겠죠. 로고 파일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보이게 좀 당겨서 줄여버리고요. 자, 이 화면이 보이는 거 로고 파일이 저처럼 이렇게 보이시면 모서리 잡아서 좀 이렇게 좀 당겨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자막 파일 보이는 자막이 보이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하나 더 확인하실 게 뒤쪽에 자막 상자가 들어간다는 게 있거든요. 자막 상자. 자, 저 부분을 또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글씨 자막을 쓰는 거 이외에 저 반투명한 상자 작업을 그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상자 그리는 작업은 여기에서 진행할 거예요. 펜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텐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펜총 모양의 아이콘.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세 가지 아이콘이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인 렉터 앵글 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가 그려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각형 도형 툴인 렉터 앵글 툴을 선택한다. 화면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그려지게 된다. 자, 나는 이미지가 안 그려진다 혹은 기타 등등 이상이 있는 분은 채팅창에 손이라고 써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셀렉션 툴로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셀렉션 툴. 그리고 모서리 여기 화면 위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도형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에 내리고 이렇게 모서리 잡아서 줄이고 크기 정보를 이렇게 잡아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우리는 글 상자 작업을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크기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갈 정도의 상자 작업을 이렇게 그려주어라 이거죠. 저처럼 크기 정보를 조절해서 이렇게 위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된다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손이라고 써주세요. 다들 잘하고 계시네. 자,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지 저 반투명한 검정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방법은 같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방금 그린 도형의 이미지가 쉐이프라고 표기가 돼요. 쉐이프. 자, 이 쉐이프 메뉴를 꺽쇠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칼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보이실 거고요. 이 칼라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검정색의 상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검정색의 상자 이미지가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검정색의 상자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을 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반투명 상태가 나오실 때거든요. 이게 반투명 상태라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비춰지는 거 보이죠? 자,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저 그래픽 이미지의 면에 대한 성격의 오퍼스티 이거 오퍼스티 메뉴가 여기 아래 있어요. 이거 오퍼스티 이거. 자, 이게 투명도로 했던 거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투명도 옵션이세요.
자, 이 오퍼스트 메뉴 찾으셨나요? 그럼 여기 100%를 여러분들은 몇 %로 바꾸냐고요? 75 정도로 잡아보는 거. 75. 자, 75 정도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반투명 상자 되면서 이렇게 반투명한 글상자 작업이 개봉한 건 지난 이렇게 1월 맞춰지는 27일. 게 보이시겠죠? 자,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반투명한 상자를 그려달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쪽에 보시면 한국경제뉴스라는 글씨가 하나 더 보이시죠? 이거 한국경제뉴스. 자, 저거를 또 그려줄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신데요. 방금 전에 그리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 그래픽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셨잖아요. 그래픽이라는 이름의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셨잖아요. 이 상자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다시 이 그래픽 이미지 안에 추가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추가로 셰프 메뉴가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안 하는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별도의 그래픽 이미지가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래쪽에 그래픽 이미지였던 이 사각형 그렸던 거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고 그리면 이 옵션 안에 사각형 그리는 게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하나가 더. 근데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그래픽 바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지.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메뉴에서 중첩이 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지 바를 선택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를 그려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래쪽과 위쪽을 분리해서 작업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자, 선택하지 않고 그리면 그리셨던 그래픽 이미지가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추가된 이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그리고 컬러 작업을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펙트 메뉴 가셔서 똑같은 방법이죠. 꺽쇠를 클릭해서 컬러 작업을 본인이 원하는 컬러 작업이 나오도록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크기 작업이야 모서리 잡아서 여러분들이 또 크기 조절하시면 되니까 어느 정도 비슷할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투명도도 앞에서 해보셨잖아요. 그쵸? 앞에 해보신 것처럼 투명도 작업도 오퍼스티를 한 80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투명한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리해서 하시면 작업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체크만 해보시면 돼요.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을 맞춰 가시면 된다. 자, 이렇게 상자 이미지를 2개를 만들어라. 자, 상자 이미지 2개 만드셨으면요, 자, 저 상자 이미지는 영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막이 쭉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쭉 유지만 하시면 돼요. 출판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작의 인기에 애니 계속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작업이 마지막에 지적입니다까지 나오는 이 화면까지 현재 여기 보이는 글상자 작업이 계속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화면에 말하자면, 자, 딱 저 화면 나오는, 자, 딱 이 정도 화면 나오는 위치로 가면 되는데, 시간을 굳이 정하자면 1분 58초 10프레임. 자, 이동해 볼게요. 시간을 클릭해서 1.58.10 그리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현재 만들었던 2개의 이미지를 쫙 한 번에 선택하세요. 한 번에 선택하면 따로따로 늘릴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딱 드래그를 선택해서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셔서 쫙 잡아 늘리셔서 늘려놓으시면 자막 상자 작업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막 상자 작업을 반투명한 자막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글씨 작업을 알맞게 써서 위에 배치하시는 작업을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글씨 단어가 많으니까 저걸 타이핑 치시는 것도 좀 번거롭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자료 폴더 안에 보시면 저 작업의 타이핑 작업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은 문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귀멸의 칼날의 소스 폴더에 보시면 뉴스 내용이라는 텍스트 문서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뉴스 내용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귀찮으시면 이거 싹 드래그로 컨트롤 C로 카피해서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쓰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 첫 번째 자막 작업이 이 내용이니까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신 후에 여러분들은 프리미어로 복귀해서 자막 작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의하실 것은 그래픽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되도록 선택 작업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더 헷갈리니까 선택하지 말고요. 화면에 보이는 T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빈 공간 클릭, 그리고 컨트롤 V로 일단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가 들어갈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신 후에 자막의 내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앞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설정을 열어주신 다음에 폰트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주시고, 폰트에 대한 종류도 본인이 원하는 서체, 자, 본인이 원하는 서체로 선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글씨 파일에 대한 크기와 글씨에 대한 서체의 종류를 본인이 원하는 서체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내용으로 바꿔주셔라 이거죠. 자, 글씨 파일을 완성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자막인 귀멸의 칼날 첫 번째 자막 내용을 이렇게 위쪽에 알맞게 넣어 봤습니다. 자, 글씨 파일을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 폰트 크기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간단하게 조절, 정렬 작업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정렬을 하신 후에 글씨 작업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림자 작업 정도가 들어가 있으세요, 글씨에는. 그러니까 현재 글씨 작업에 쓰셨던 옵션상에 드랍 섀도우, 섀도우 설정 정도를 하나를 켜주시면 좋겠다. 섀도우 설정을 켜주시고 섀도우의 컬러를 검정색으로 바꿔서 좀 강하게 들어가게 하시면서 섀도우 설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스텐스 설정을 살짝 좀 떨쳐주시고 뭐 이런 부분을 좀 가미하시면 글씨가 좀 더 강하게 보이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아래쪽에는 귀멸의 칼날 글씨 파일 이렇게 넣었는데 완성된 거 보시면 글씨가 일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전체가 다 흰색이 아니라 일부가 빨간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글씨를 또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씨가 아래쪽에 저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타입 툴을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글씨 작업인 여기 일본어 글씨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일본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하는 거죠. 귀멸의 칼날 부분. 그리고 드래그 선택하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 보시면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 보이는 칼라 설정의 작업을 빨간색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럼 드래그를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입 툴로 드래그 하셨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컬러를 변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컬러만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바꾸니까 바뀌죠?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한 부분의 컬러만 선택한 컬러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귀멸의 칼날 글씨만 빨간색으로 바꿔주셨고요. 자, 위쪽에 들어가는 한국경제TV 뉴스라는 글씨 보이시죠? 저것 또한 글씨 작업을 하나를 더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타입 툴 선택해서 다시 빈 공간 클릭,
글씨 내용은 한국경제TV 뉴스, 한국경제TV 뉴스. 자, 일단은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 글씨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라면 글씨에 있는 옵션을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신다든지 컬러 작업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정 작업 통해 글씨를 얹어주시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자막 작업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을 제외한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영상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컷 편집 작업이었던, 우리 첫날에 하셨던 우리가 불필요한 영상을 잘라서 없애면서 필요한 영상만 모아주는 작업인 컷 편집 작업을 가장 먼저 많이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하시는 일은 자막 작업이시죠. 글씨를 쓰는 작업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두 번째가 글씨 작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구에 대한 특징들을 오늘 지금 처음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오늘 완벽하게 익히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게는 조금씩 자꾸 연습을 반복하셔야 나중에 10번 20번 됐을 때 더 완벽하게 익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니까요. 지금 안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지금 처음 다루는데 잘 되면 누가 학원에 와서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안 되는 부분들 저랑 또 얘기해 보시고, 이러면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막 내용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두 번째 자막 내용은 바로 새로 만드는 얘기 아니라 만드는 자막 또 이용하는 거예요. 앞에 이 자막을 Alt를 누르면서 복제해서 여러분들은 복제를 Alt를 누르고 복제를 하나 해주고, 복제한 파일을 붙이신 다음에 두 번째 자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자막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이후 넉 달 동안 2위를 유지하며 라는 문구잖아요. 저 문구도 여기에 있어요. 그대로 컨트롤 C로 카피 하셔가지고, 이거 문서에 있는 거 카피 하셔가지고 현재 들어있는 저 문구 내용을 타입 툴을 선택해서 싹 선택 적재 바꿔치기, 컨트롤 V로 바꿔치기를 하신 후에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구 부분만 빨간색으로 바꾸는 작업하면서 넣어주시면 두 번째 자막이 또 완성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넉 달 동안 박스 2위라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꾸시겠다면 여기 보이는 이 설정의 메뉴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위 부분을 선택한다, 컬러 작업을 붉은색으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자막 작업.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자막도 이렇게 넣어봤는데, 직접 해보셔야지.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 저야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도라는 이런 부분 높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좀 시간을 두고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잠깐 또 시간 드릴게요. 한 5분에서 한 10분 드릴 테니까 자막 작업을 해보시되 안 되시는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작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원하신다거나 정확하게 열어서 확인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걸 세이브해서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이거 저장을 했잖아요. 이거 저장한 파일이 여기 편집 1번이라고 여기 있겠죠. 그냥 편집 1번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작업 파일에 저장 파일을 제가 바로 이렇게 채팅창에 넣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 소스 폴더에 넣으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또 똑같이 이 화면을 지금 제 이 화면을 또 열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좀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5분에서 약 10분 정도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자막 작업 몇 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보시죠. 자,
안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실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영상에 있는 자막 작업 계속 있잖아요. 4만 9천 명을 기록 중입니다. 자막 계속 나오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저 자막을 다 만들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한 시간 5분에서 10분 드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개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진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여기서 좀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5분 10분이면 거의 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이신 분들은 한두 개 만드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이 좀 쌓이셔야 정확도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실습을 해보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질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자막 몇 개만 더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일단 자막 작업을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잖아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자막 파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Alt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겠죠. 복사한 자막 파일을 옆에 가져다 붙여놓고 자막의 내용이 밖에 있는 다음 자막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죠. 현재 타입 툴을 통해서 현재 들어있는 자막의 내용을 싹 지워주시고 바뀐 자막의 내용으로 바꿔서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라든지 컬러 작업 같은 거 조절하시고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또 써주세요.
자, 뭐 앞에 했던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자막 작업 부분 좀 작업이 잘 되시면 다른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한 4, 5분 정도 더 시간을 갖고 다른 부분들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어째 글씨는 좀 써보셨나요? 자막 작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쪽에 숨겨 있는 기능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뵐 텐데, 그럼 이제 교재 부분들도 다 지급이 되실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어떤 기능들도, 교재 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자막 작업에 숨겨있는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레거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정도의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더 복잡한 작업들이 많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잘 해 놓으시면 그에 따라오는 다른 복잡한 기능들도 익히기가 매우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인 조금 연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간단히 시간을 좀 들여봤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좀 더 자막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긴 할 텐데, 일단 우리 커리큘럼, 우리가 배워야 될 양들이 있으니까 수업 끝난 후에 여러분들 차후에 조금씩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자막 작업 만든 것은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라면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저도 포스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미나리와 이렇게 포스터 공유, 작업이 박보검 등 톱스타들을 내세운 서복을 앞선 것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나타났습니다. 작업이에요. 영화의 인기에 힘입은 성과인데 교보문고 전체 판매량에서 만화책의 정상을 차지한 건 지난 2014년 윤태호 작가의 미생 이후 7년 이렇게 또 만입니다. 사라지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자, 일단 미나리 포스터, 서부 포스터, 귀미너 칼라 포스터를 화면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자, 일단 저 나레이션 부분도 이제 넣어줄게요. 나레이션 부분. 자, 나레이션 부분도 따로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컨트롤 I를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뉴스 음성이라고 있어요. 뉴스 음성. 자, 뉴스 음성을 찾아주시고요. 선택 열기. 자, 이 뉴스 음성 파일을 더블 클릭 오시면 이렇게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이후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월간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하며 누적 관객 184만 9천 명을 자, 이렇게 나레이션 파일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완성된 영상처럼 같은 타이밍에 넣어보겠습니다. 극장 자, 타이밍은 한 50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0초. 자, 50초로 갈게요. 50점 엔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뉴스 음성 파일을 방금 전에 넣으셨잖아요. 이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시기. 아래쪽 트랙이에요. 그러면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이후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월간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하며 누적 관객 184만 9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음악 파일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나레이션에 대한 음성이 높아지는 작업을 해보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거 들어보시면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음악 소리가 줄고 나레이션의 음성 파일의 소리가 커지거든요. 이후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보시면 현재 오디오 1번 트랙에 있는 오디오가 현재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음악 파일이고요. 오디오 2번 트랙에 있는 게 나레이션 파일이에요. 국내에 개봉한 건 둘의 볼륨이 똑같으니까 뒤에 배경음악도 크고 나레이션도 막 개치고 하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뒤 배경음악의 볼륨은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게 되고 나레이션에 대한 음성 파일은 좀 높게 해서 나레이션이 똑바로 들을게 만들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시간을 50초에서 1초를 뺀 49초로 가겠습니다. 49점 엔터. 49초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트랙 지금 앞에 제가 펼쳐놨는데 말이죠. 이렇게 접혀 있으면 오디오에 대한 볼륨 조절하시는 메뉴가 안 보이시거든요. 여기 오디오 트랙 1번 트랙에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메뉴창이 열리시면서 이제 중앙에 보이는 이 실선의 라인이 보이시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나는 이 실선의 라인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 손이라고 써주시겠어요? 자,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실선 작업에 키프레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Add Remove 키프레임 아이콘, 자, 이 부분을 현재 위치 49초에서 클릭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된 게 보여요. 보이시죠? 키프레임 생성된 거. 이게 있어야지 볼륨 조절 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49초에서 3초 정도를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2초죠. 자, 52초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클릭해서 52점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Add Remove 키프레임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걸 키프레임 버튼이 안 보이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49초로 가셨잖아요. 키프레임 이 버튼이 안 보인다는 얘기시죠, 지금 이거. 자, 이거에
트랙이 접혀 있으면 안 보여. 접혀 있으면. 그러니까 해당 그 오디오 트랙 1번에 여기, 자 확대해서 보면 여기 오디오 1번 트랙 있잖아요. 여기 이쪽 지점을 더블 클릭. 그러면은 여기 오디오 1번 아래쪽으로 보이는 이 메뉴가 보이신다 이거지. 이 메뉴가 보이세요 이제? 아 오케이, 보이시죠? 오케이. 자 여기에 보이시면 이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셔야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시고 49초에서 이걸 눌러라. 이걸 눌러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키가 생성이 된다 이거죠. 되셨습니까? 강윤선씨 되셨죠? 되셨으면 네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3초를 전진하셨죠? 현재 49초에서 3초를 전진하면 52초 52점 엔터를 쳐주셔서 52초로 이동. 그리고 다시 한번 Add Remove Keyframe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다시 키가 하나가 더 추가되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고 두 개. 자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키를 이렇게 아래로 싹 내려주시면 볼륨이 줄어드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꺾어지게 말이죠. 그러면 볼륨이 높다가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이렇게 1월 볼륨이 줄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볼륨 작업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볼륨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음악이 줄게 되고,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나레이션은 이후 이렇게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월간 박스 볼륨이 오피스 높게 2위를 나온다 유지하며 나레이션 볼륨 작업도 키 제한은 필요 없지만 이거 살짝 이렇게 올리시면 볼륨이 더 커지겠죠. 내리시면 볼륨이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살짝 올리셔서 볼륨을 살짝만 더 높여주시면 누적 관객 183만. 볼륨 작업이 이렇게 크게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들릴 수 있게 지난 할수 1월 있다, 27일. 볼륨 작업을 크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배경은 볼륨을 낮게 해주시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국내에 개봉한 건 지난 1월 27일. 이후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월간 박스 오피스 2위를 유지하며 자, 이런 식으로 누적 관객 볼륨 183만 조절이 9천 명을 기록 상태가 중입니다. 나오게 주말 하셨어요. 관객 집계에서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미나리와 공유 자 이제 포스터 작업이 나오는 부분을 좀 체크하다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포스터 이거 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 미나리 포스터 나온 거 보이죠? 자 미나리 포스터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서 해야 되냐면 1분 4초 20프레임 잡을게요. 1분 4초 20프레임. 자 시간을 클릭해서 여기 시간 여기 클릭해서 1.4.20 엔터. 그럼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네. 자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나오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1.4.20 엔터 쳐주면 이 화면이 나오시게 돼요. 자 그리고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미나리 포스터를 넣어줄게요. 수상한 윤여정 씨. 이 미나리 포스터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I. 자 미나리 포스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선택하시고 열기. 자 현재 이 화면에 맞춰서 미나리 포스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트랙이 지금 벌써 이제 여러 트랙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때요? 트랙이 많으니까 좀 현재 작업할 공간이 답답하죠? 이럴 때는 트랙의 오디오 트랙은 작업이 끝났으니까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 사이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오디오 트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비디오 트랙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트랙의 위치 공간을 위아래로 이동해서 현재 필요한 부분을 공간을 더 넓혀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나리 포스터를 현재 위치 이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에다가 맞춰서 배치하셔야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미나리 포스터가 이렇게 위쪽에 올려주시면 미나리 포스터가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 거죠. 자 미나리 포스터가 보이는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준다. 자 미나리 포스터가 보이게 되셨는데 포스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화면 전체를 다 덮어버리네요. 그죠?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이러시면 됩니다. 포스터 크기를 줄이시는 건데 화면에서 줄이는 부분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더블 클릭. 화면을 더블 클릭. 그러면 포스터의 좌우에 보시면 동그란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줄여 가지고 미나리 포스터의 크기를 이 정도로 줄여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해서 이 가운데 점을 선택하지 마세요. 이걸 이동하면 이동되는 거 아니니까 옆에 빈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옆쪽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미나리 포스터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아래쪽에 비슷하게 완성된 거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 보아라,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이게 되셨으면 포스터 하나만 더 불러서 저장해 놓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엔 내일 모레 이제는 강의실에서 뵙고 이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그동안 들으시냐고 조금 처음이신 분들 매우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 내일 모레부터서는 강의실에서 뵙고 자세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나만 더 불러 놓고요. 우리 저장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포스터 하나만 더 불러둡시다. 컨트롤 I를 통해서 임포트 서북 포스터, 서북 포스터를 선택하시고 열기. 자, 마찬가지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포스터가 크게 들어오니까 다시 화면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포스터의 모서리에 있는 굵은 점을 통해서 크기를 줄여준다. 자, 어느 정도 줄여주셨으면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와 높이 작업을 잡아줄 텐데, 자, 똑같이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시죠? 자, 저 부분도 맞추는 요령을 다음 시간에 안내를 또 도와드릴게요. 이게 이런 도구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안내 도와드리겠지만 이렇게 눈금자라는 걸 해서 이렇게 눈금자 실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작업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눈금자 실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높낮이를 잡아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작업, 이런 부분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눈금자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포스터를 이렇게 하나만 더 불러주는 작업이 되셨으면, 이게 되셨으면 그대로 파일 세이브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파일 세이브 저장해 놓으시고 프리미어를 종료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낼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는 이제 강의실에서 뵐 텐데요. 이 작업 파일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 작업 파일이 있으셔야 작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USB에 담아오신다든지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 담아오신다 이렇게 하셔야 학원에서 작업을 내용을 볼 수 있죠. 노트북이면 노트북을 가져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학원에서 작업된 데이터가 없으면 이어서 하기가 힘드시겠죠. 뭐 제가 또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다음 부분을 이해하는데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까 했던 작업 데이터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수업 들으실 때. 네. 자, 오늘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일단 QR 출석 체크를 하셔야지 완벽한 출석 인정이 되시니까 QR을 먼저 오픈을 해 드릴게요. 자, QR 출석 퇴실 체크 다들 진행해 주십시오. QR 퇴실 체크들 진행하시고요. 자, 그리고 출석 확인 후에 두 분은 한 번 더 캠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후에 캡처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두 분은 다시 한 번만 얼굴 잠시 보여주시면 제가 빠르게 캡처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켜주시고 내일 모레 뵙고 이제 수업을 할 텐데요. 오늘 한 번만 더 캡처 진행하시죠. 자, 한 분 더 캡처 진행해서 한 분 더 빨리 들어오시고요. 화면 캡처하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세요. 엥? 왜 안 오시지?
자, 출석 확인해서 캡처 작업 진행합니다. 한 분 더 지금 빨리 들어오시죠. 이상이 있으신가? 일단 먼저 캡처 진행을 할게요. 하신 분들 먼저 가셔야 되니까. 아이고. 이런 씨.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자꾸 이게 네, 캡처 진행하겠습니다. 아이 들어오셨네. 아이고 들어오셨네. 다시 캡처할게요. 아이고 들어오셨네. 다시 캡처할게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캡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자, QR 체크를 다 하셨다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모레 학원에서 뵙겠습니다.